뜨겁고 찐득했던 동남아의 주말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경기 주말 동안 무려 31도에 육박할 거라는 제보와 함께 FIA에서 폭염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단연간 쌓여온 데이터로 드라이버 생명에 위협이 될 만한 고온이었기 때문에 쿨링 시스템을 반필수적으로 사용해야만 하는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온도와 습도가 모두 높았던 주말이었기 때문에 프랙티스 세션에서는 차량에 큰 고통이 가해졌습니다. 특히 프랙티스2는 마지막 4개 코너 사이에 러셀과 로슨이 큰 사고를 일으키면서 2번의 레드 플래그를 불러냈습니다. 2명 중에서도 로슨은 타이어가 완전히 뽑혀나가면서 차량 바닥에 불이 붙을 정도로 큰 손상을 입었지만 드라이버에게 큰 상해가 없었다는 것이 정말 다행이라고 할 만한 장면이었습니다. Q1입니다. 저속에서만큼은 강력한 모습을 보여왔던 RB와 싱가포르 우승컵을 수집해야 하는 베르스타펜이 높은 위치에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트랙 에볼루션의 폭이 아주 큰 서킷인 만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좋은 기록을 속속들이 새롭게 작성하는 과정 중에 가슬리 차량의 기어박스에 문제가 생기면서 이렇지 않은 옐로 플래그 구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탈락권에서 새롭게 기록을 작성해야 하는 드라이버들이 손해를 보게 됐고 옐로 플래그 위반 조사를 4명의 드라이버가 받게 됐지만 세션 종료 후 심사한다는 말을 남기며 최종 순위를 우선 확정지었습니다. Q1 탈락자는 볼톨레토, 스트롤, 콜라핀토, 오콘, 가슬리입니다. Q2입니다. 가장 먼저 달린 베르스타펜이 아주 빠른 기록을 먼저 작성하며 안정권에 들어갔습니다. 기록이 삭제된 안토넬리를 제외하더라도 모든 드라이버가 촘촘한 간격으로 나열됐고 르클레르의 순위가 약간은 불안감이 조성될 만한 위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세션 마무리 때는 러셀과 베르스타펜이 고작 100분의 1초 차이로 자웅을 겨뤘고 트랙 레코드 갱신의 청신호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탈락권에서는 계속해서 밀려나며 훌켄버그와 윌리엄스 듀오까지 탈락한 반면 알론소와 베어만이 이외의 Q3 진출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Q2 탈락자는 훌켄버그, 알본, 사인스, 로슨, 츠노다입니다. Q3입니다. 웬일로 큰 사고 없이 Q3까지 넘어왔지만 거대한 일이 첫 랩, 첫 선수에게서 나왔습니다. 러셀이 트랙 레코드와 비교해 무려 0.4초가량을 단축시킨 엄청난 기록을 작성했는데 폼을 다시 끌어올린 베르스타펜도 접근하기 힘들 정도로 대단한 기록이었습니다. 세션 말미에는 섹터 2를 제외한 모든 구역에서 노란불을 띄웠지만 또다시 1000분의 7초를 단축시켰고 이렇게 고속 서킷에서 힘들어하던 메르세데스가 싱가포르에서 폴 포지션을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베르스타펜이 아주 좋은 기록으로 이그리드에 자리하며 싱가포르 그랑프리 우승에 대한 갈망을 해소할 수 있는 가시권에 들어와 있다는 점이 아주 고무적이었습니다. 스무스 오퍼레이션이 없다면 내가 마리나 베이의 왕이다. 2025 싱가포르 그랑프리 폴 포지션의 주인공은 메르세데스의 조지 러셀이었습니다. 레이스데이입니다. 타이어에 대한 부담이 덜한 조합으로 경기를 치르기에 애초부터 원스톱을 예상했고 소프트로 스타트하는 드라이버도 일부 보였습니다. 스타트 과정에 여러가지 상황이 있었는데 시작 과정부터 맥라렌 듀오가 겹치면서 사고로 이어질 뻔한 장면이 가장 큰 화면에 담겼습니다. 이외에도 2건의 샌드위치 사고가 있었는데 스타트 과정의 사소한 사고로 판단해 이 모든 사고들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중위권 이상에 자리하고 있던 선수들 중에서는 언더컷을 시도하는 선수가 없었고 심지어 노리스는 프론트윙 엔드플레이트가 너덜거렸지만 큰 문제없이 달릴 수 있기에 피트스탑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레이스 중반으로 치닫을수록 하나둘씩 타이어를 교체하기 시작했고 최상위권의 선수들은 모두 하드 타이어로 바꾸는 와중에 알론소는 미디움 타이어를 선택하는 변수를 취했습니다. 단순 주행만으로는 러셀을 잡을 수 없을 정도로 어떤 상황에서든지 더 빠른 페이스를 유지했던 선두 러셀이었고 중하위권에서는 여러 대의 기차가 만들어진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36랩이 지났지만 서포트로 버티고 있는 스트롤과 미디움으로 버티는 로슨, 사인스, 알본이 있었고 세이프티카의 변수가 발생한다면 나름대로 큰 이득을 거둘 만한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백마커 인원만 늘어났고
상위권과 중위권의 격차가 거의 1분에 달하게 되는데, 이러한 이점을 이용해 해밀턴이 프리스탑으로 소프트를 장착하고 나오는 도박수를 가져가게 됩니다. 중간중간 피트스탑 과정에 9초를 손해본 알론소의 초열쇼가 펼쳐졌고, 훌켄버그 역시 그 행동에 동참하려 했으나 심한 오버스티어가 발생하며 큰 사고를 낼 뻔했습니다. 그리고 레이스 중반부터 끝까지 노리스와 베르스타펜의 배틀 장면이 계속해서 송출됐는데, 같은 타이어 컴파운드와 수명이 거의 비슷한 상황에 초월이 쉽게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 30분가량을 이 장면만 송출시킨 것은 큰 아쉬움이 있습니다. 세션 후반에 서포트로 분노의 질주를 펼치던 해밀턴은 초월의 문턱 앞에서 브레이크 과열 현상을 겪었고, 사실상 브레이크가 먹통이 되면서 최고 속도를 낼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게 르클레르에게 자리를 내주며 파이널 랩을 달렸고, 영상에 담기질 않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 번도 선두를 내주지 않은 러셀이 가장 먼저 체커 플래그를 받았습니다. 그 뒤로 베르스타펜과 노리스가 포디움의 주인공이 됐고, 노리스의 포디움으로 인해 맥라렌은 자력으로 컨스트럭터 챔피언을 확정짓게 됐습니다. 해밀턴은 고장난 브레이크의 여파로 1분 가까이 벌어져 있던 격차가 0.6초까지 줄어들며 심장 졸이는 파이널 랩을 마감지었는데, 여러모로 해밀턴이 불운하다면 불운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경기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반면 사인스는 최후미에서 출발해 10위까지 올라오며 윌리엄스가 약하다고 평가받는 싱가포르에서 포인트를 얻어냈습니다. 이번 주말 포인트를 얻은 선수가 모두 Q3에 진출한 선수들이었던 반면, 유일하게 퀄리파잉 실격의 고배를 마신 채로 무려 8계단을 변수 없이 자력으로 올라온 것입니다. 이번 주말 프랙티스 2에 르클레르의 언세이프 릴리즈 사고가 있었습니다. 제한 속도가 있더라도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장면을 프론트윙 하나로 액땜한 사고였지만, 이 상황에 대한 위험성을 크게 평가한 심판진은 페라리 팀에게 10,000유로의 큰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퀄리파잉 직전에 각 팀의 감독끼리 손을 맞잡으며 대화하는 장면을 송출함으로써 논란을 잠재웠습니다. 그리고 윌리엄스 팀 차량의 리어윙 각도 조절 범위 한도 초과로 인해 퀄리파잉 실격이라는 불운을 안게 됐는데, 팀 내부에서 측정하는 방법이 공식적으로 측정하는 방법과 달라서 나온 해프닝으로 실수는 한 번 정도 할 수 있는 법이니 더 많은 실수가 나오지 않도록 수정해야 할 내용으로 담아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러셀의 우승과 함께 맥라렌의 챔피언 확정이라는 소식으로 이번 싱가포르 그랑프리가 막을 내렸습니다. 생중계 당일부터 현재까지로 중계 화면에 대해 불만족스럽다는 평가가 다수를 이루고 있는데, 저 역시 적극 동감하며 세이프티카 없이도 충분히 재미있을 수 있는 경기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아쉬움을 표해봅니다. 다음 경기부터는 2대6으로 넘어가서 3연전이 펼쳐지게 됩니다. 한국 기준 새벽 경기를 펼쳐지는 만큼 시청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가능하신 만큼만 적당히 시청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